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가요? 8월 1일 금요일 날 국내 주식시장에서 셀오프가 있었고, 또 미국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주식이 셀오프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 5일 동안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면서 나스닥 100은 올타임 하이가 됐습니다. 향후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가 그야말로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 트레이딩 관련돼서도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이 올타임 하이가 갔는데요. 결국은 저번 주에 나온 빅테크 실적들이 호조가 있었고요. 또 애플이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고용에 대한 그런 걱정,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좀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번 주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물가 지수에 따라서 미 국제 10년, 미국의 실질 금리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지만 미 주식 하락 시나리오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장 이번 주만 해도 물가 상승에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국채 수급 이슈가 재부각이 되면 미 국채가 급락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주식은 하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매크로에 관련돼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고, 또 매크로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빅테크 실적은 호조로 나오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은 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식이 그런 식으로 움직일 때 과연 채권과 환율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오르는 경우에 저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같은데요. 리스크 온이 되느냐, 골디락스로 가느냐. 리스크 온이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주식은 오르고 이자율은 내리고, 그러니까 채권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가 있게 되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들도 이머징 마켓 쪽으로도 자금이 흘러가고,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는 전형적인 리스크온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그야말로 골디락스입니다. 따뜻하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그야말로 먹기 좋은 건데요. 주식은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채권은 약보합으로 가고, 약보합이니까 결국 이자율이 지금 뭐 10년짜리가 4.2까지 갔던 게 4.25, 26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4.2에서 4.5 정도를 약간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주식이 오르고 채권은 내리면서 달러는 오히려 강세로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아주 강세는 아닐 수도 있지만 강보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가 지금 제일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걱정이 다시 돼가지고 물가든 고용이든 경기든, 그래서 주식이 하락하고 채권이 급락하고, 이런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도 있고 약세가 될 수 있는데, 그 채권의 급락의 이유가 예를 들어서 경기 쪽이라면 오히려 달러 강세, 그것이 미 국채의 수급 쪽이라면 달러의 약세, 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가능성보다는 이 리스크 온이나 골디락스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골디락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몇 개 보시면은요, 이게 S&P 저번 주에 그 전주에 마이너스를 거의 다 만회를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이 빅테크의 실적 호조에 따라서 올타임 하이로 가서 지금 이런 레벨에 있습니다. 4월 달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애플이고요. 애플이 사실 금년에 별로 못 올랐잖아요. 애플은 사실 금년은 YTD로 마이너스인데 여기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크리티컬한 레벨에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빅스입니다. 빅스가 거꾸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게 골디락스 시나리오로 가는 그 가능성에 한 가지 좀 신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는 빅스가 내려가는 거를 보고, 지금 15 정도면 거의 로이스트거든요. 이런 쪽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주식이 완만하게 살살 올라가고, 그리고 채권은 완만하게 살살 내려오고, 그리고 달러는 또 살살 강세가 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먹기 좋은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레저리 10년짜리 일드인데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4.4에서 4.2까지 봤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제 한 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하루 이틀 사이에 움직이지만 골디락스 쪽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저번 주에 뭐 거래한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포지션은 코스피 숏, 미국 주식 롱 포지션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원 롱, 한국 채권 롱인데요. 뭐 별로 변한 거 없이 P&L은 뭐 거의 움직임 없고 지금 금년에 한 43.2% 정도 수익 나 있고요. 코스피쇼, 나스닥, S&P 롱 간 거는 지금 한 3.8% 정도 로스 나 있거든요. 글쎄요, 국내 주식이 아주 잘 따라옵니다. 어쨌든 저는 미국 주식에 비해서 미국이 오르는 경우 내리는 경우 둘 다 한국 주식이 그렇게 아웃퍼폼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30개 포지션까지 갔다가 지난 7월 29일에 1390원 레벨에서 팔고 지금 다시 1389원 레벨에 있는데요. 글쎄요, 엊그저께 한 1370원 정도 가면 다시 살까 했는데 다시 1380원에서 돌아서긴 했는데요. 어쨌든 달러원 레인지에 관련돼서는 제가 주중 영상으로 월요일 날 관련된 레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글쎄요, 리스크 온 쪽으로 갈까요? 골디락스 쪽으로 갈까요? 뭐 말은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 큰 차이는 채권이 상승하느냐, 채권이 약보합이냐, 그에 따라 달러가 약세일 거냐, 강보합일 건가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빠지는 시나리오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주 주중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